안녕하세요. 션박의 사진내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의 모호성. 이 모호성을 아셔야 사진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사진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우물 안의 개구리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너무 사진 작가를 낮춰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진 작가로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속에 이미지를 가둬두는 이 작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위 예술가도 있고 대지 예술가도 있고 뭔가 미술관이 아닌 사각형 프레임이 아닌 액자가 아닌 뭐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나의 예술성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작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도화지가 아닌 땅이나 물이나 뭐 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술하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대지 예술가라고 해서 로버트 스미슨? 뭐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럴 제티라고 해가지고 항공사진으로도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막 빙글빙글 도는 돌멩이를 막 엮어가지고, 물론 대지 예술이라고 하는 거 잠깐 얘기하면 1960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환경 미술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미니멀리즘적인 작업. 근데 이런 대지 예술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이 사진으로 남기는데 문제는 사진 작가가 유명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제공자, 기획자, 작가가 직접 돌 옮겨가지고 만들진 않았겠죠. 포크레인으로 옮겨겠지만 땅을 도화지 삼아가지고, 강을 도화지 삼아가지고 뭐 물을 도화지 삼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물감이라든지 어떤 매체적인 걸 쓰지 않고 원시적인 걸 가지고 사진적인 자료로만 남기는 예술을 하는 건데, 대지예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관광지처럼 거기 가갖고 그걸 보죠. 뭐 직접 보면 별거 없다고는 하지만 날씨나 어떤 시간적인 요소들을 잘 파악해갖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역할에 있어서 사진으로서의 역할은 증거 자료로서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작가님 포트폴리오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이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거죠.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의뢰가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작가님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제 회화 작품도 좀 이렇게 찍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작품도 이제 회화적인 느낌이 있고, 제 언노운 시리즈도 약간 회화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대지예술이나 이런 것처럼 결과물을 남겨주는 작업이라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 작업은 작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상업적인 역할이 훨씬 크죠.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차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제 사진의 모호성을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 살아남으려면 사진의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진의 모호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사실적으로 남겨주는 카메라의 역할에 있어서 사진의 모호성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 브로스키의 작품, 여러 가지로 디지털 아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소가 뛰어난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에 그걸 퍼즐 형식으로 만들든,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님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본창 작가님의 베슬이라고 하는 작품, 그 조형적인 예술 작품을 굉장히 미술화시키는 작업, 두 가지 작업 다 풍경이고 조형적인 걸 담지만 결국 디테일이고, 그 디테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실적인 걸 남기지만 또 작가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작가의 명성과 그 작가의 생각이 그 디테일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작품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일반적인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일반적인 예술가 쪽의 사진 작가가 그 길을 가는 게 과연 옳을까? 리움 미술관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사진 작가 전시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의 베이스로 이미지를
갖고 나오는, 뭐 대지 예술까지는 아니겠지만 미술관으로 가지고 나오는 작가들, 뭐 정현두 작가님도 그런 쪽에 속할 테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불 작가님이라든지 서도 작가님, 이런 분들은 설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공간 예술일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진이라는 요소나 영상이라는 매체로 자신의 작업을 남겨놓잖아요. 아카이브 형식으로. 사진이라는 영역을 조금 알고 있는 작가라면 이런 대지 예술이라든지 공간 예술이라든지 매체 예술이라든지 미디어적인 예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은 모호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모호성을 우리가 사진 쪽에서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호성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진이 사실 추상적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디테일이라는 것들, 어떤 디지털이 가지고 있던 섬세한 그 화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가로서의 가야 되는 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 작가의 길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작가의 영역은 이제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안드레 그루스키의 작품이라든지 구본창 작가님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도 작가, 정현두 작가, 그 다음에 이불 작가, 이렇게 3명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모호성이라는 거죠. 이 모호성이라는 게 꼭 사진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호성이라는 거는 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주제적으로 좀 모호하다, 내용적으로 좀 모호하다, 임의적으로 모호하다. 그렇다고 제가 추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진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디테일의 승부, 그 디테일의 승부에서 조형적인 디테일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디테일이 있을 수 있고, 풍경적인 디테일이 있을 수 있고, 디테일이 살아 숨쉬어서 그걸로 인해서 예술가로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겠지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정점을 과연 사람들이 더 알아가고 싶고, 그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분석해서 이 작가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더 느낄 만한 재료가 이제 남아 있을까라는 거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이라든지 그 조형적으로 느껴지는 디테일 속에 어떤 멋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 멋을 작가 나름대로 말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아니면 뭔가 국가적으로 이미지를 다시 해석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작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요즘의 시대에서는 모호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서도 작가도 집을 가지고 들고 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미술관에 전시함으로 해서 어떤 가변화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거죠. 공간 예술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엉뚱한 생각을 바탕으로 예술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정현두 작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 그거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격차, 공간적인 어떤 모호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담아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정현두 작가의 어떤 생각일 수 있고, 이불 작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품이라는 부분, 뭐 유리를 바닥에 깔은다든지 뭔가 이미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엉뚱함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작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메시지가 꼭 존재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호성의 넘버원이라고 하면 백남준 작가가 있겠죠. 이 백남준 작가는 미디어 아트, 사실 비디오 아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띵킹보다는 그 매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름대로 나 스스로가 엉뚱하게 해석해서 보여줬지만 그게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이 된 거잖아요. 사진도 어떤 면에서는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중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예술계 하이엔드급으로 가려고 그러면 모호성이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인 어떤 특징은 필름에서는 모호성이 훨씬 더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구본창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누드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의 일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실로 꿰매서 이미지를 엮어서 조금 더 크게 대형화시킨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품에서 느껴지는 추상미가 존재를 하죠. 인화지라고 하는 작은 도화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작은 인화지를
좀 더 키워서 크게 전시하고 싶은 작가의 열망이 그 작품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 구본장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화적인 모호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미지적인 크기로 키워서 그 부분이 기계화되어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미지, 프린트화되어 있는 이미지로 키운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필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그걸 이미지를 키운 거잖아요. 지금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화소가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로 프린트를 하는 작업일 수는 있겠지만 사진 작가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모호함 속에서 이제는 디테일함 속으로 오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철학적인 개념에서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일 수는 없어요. 이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 모호함이라는 영역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쪽,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완성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제 말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작가님들에 대한 평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진의 모호성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로 가려고 하는 작가들의 영역, 특히 대형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는 가기가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약간은 해요. 작가의 입장에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사진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구체화시키는 부분에서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의존하는 부분도 좀 존재를 하잖아요.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술적인 부분은 뭐 나름대로 돈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추상화 시킨다든지 모호화 시킨다는 거, 이미지를 조금 더 가변화 쪽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영역, 그것과 물리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테크닉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 손을 쓴다든지 내 몸을 쓴다든지 내 모든 어떤 에너지를 이 온전히 카메라에 쓰는 게 아니라 카메라 외적인 부분에서 써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대지예술가나 뭐 백남준 작가님이나 뭐 모니터를 옮겨가면서 작업한 거잖아요. 그 형상학적인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뭐 구본장 작가님이 인화지를 엮은 것처럼 사실은 모니터를 엮은 거잖아요. 백남준 작가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인간이 들어가서 그거를 좀 더 재해석할 수 있는 모호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슬라이드 필름을 좀 제가 오래 썼었어요. 슬라이드 필름을. 왜냐면 이제 대학원 갈 때 저가 나와서 이렇게 저를 쫓는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슬라이드 필름 영상기에 돌려갖고 찍은 거거든요. 그 슬라이드 필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색감이 뛰어나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진의 모호성이라는 게 약간 단편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 그리고 그게 파지티브 필름이잖아요. 인화된, 현상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흑백 필름, 그 다음에 칼라 필름. 필름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내가 찍는 그 순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알렉스 키토 사진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함이 좀 존재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필름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특히 영상에서 보여주는, 인터뷰 자료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는 그게 더 많이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라는 부분이 사진을 공부하는 사진학도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예술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진에 대한 모호성을 어떤 매체가 됐든 어떤 공간이 됐든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 잭슨 폴락 작가가 추상화 작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막 물감을 뿌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작가에 뽑힌 이 잭슨 폴락이 사실 위작이 많지만 그 위작이 다 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잭슨 폴락처럼 그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감정을 해보면 이거 위작이라는 게 너무 쉽게 나오는 작가가 오히려 잭슨 폴락이다.
극사실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작의 여지가 조금 더 알아보기 어렵다. 진품인지 이게 위작인지를 알아보기 어려운데 잭슨 폴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사인 같은 거 막 하잖아요. 필기 같은 거. 근데 그 필기 자체가 뭔가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대충 그린 거지만 그 안에 패턴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잭슨 폴락 작품이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더 그 안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위작의 여부를 조금 더 파악하기 쉽다는 게 바로 이 잭슨 폴락의 작품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결론은 모호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 장 한 장의 이미지, 하지만 그 이미지보다는 그 이미지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모호함을 좀 쫓아봐야 우리가 사진을 응용해서 어떤 예술가의 영역까지도 다 섭렵할 수 있다라는 거. 대지 예술가가 사진 작가이면서 그 대지 예술을 찍는 작가도 같은 대지 예술 작가라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섭외해가지고 상업작가 보고 저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사진하는 사람이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예술 영역,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한계성을 내가 갖고 있는 모호성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술 세계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의 그 형태도 남아있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보다는 모호성 쪽을 쫓아야 현대 미술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천박사진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